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럴과 프레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 잉글랜드 2부 19위 승승패패패입니다. 프레스턴을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입니다. 물론 특유의 거친 플레이 때문에 템포가 끊기는 증상이 심하기는 해도 대노래 중심의 중원이 주도권을 잡는 식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프레스턴이 라인을 내린다고 해도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이 있다는 점도 미럴에게 도움이 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스턴 잉글랜드 2부 12위 패패패 승패입니다. 프레스턴은 홈 원정에서 모두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기대하면 안 되는 팀입니다. 철저하게 수비를 위해서 인원들이 하프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서도 실점 커버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인데 침투하는 선수를 잘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라인을 내린다고 해서 실점률이 자동으로 커버되는 것은 아니라는 명제를 잘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미럴이 템포가 자꾸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중원에서 줄 팀은 미럴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프레스턴이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앉는 선택을 한다고 해도 침투하는 선수를 잘 놓치는 등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럴이 유리할 것으로 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선더랜드와 스토크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더랜드 잉글랜드 2부 12 무승패패패입니다. 스토크에게는 아주 상성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 전적은 1승 4패로 확실히 스토크가 선더랜드의 천적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더랜드가 높이에서 약하다는 점이 선굵은 축구를 하는 스토크에게 당하는 원인이 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 주전 센터백으로 나서는 오나이어는 원래 홀딩 미드필더 출신이라서 센터백치고는 높이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PO에서 선더랜드를 떨군 것도 공중볼에서 강한 루턴 타운이기도 합니다. 스토크 잉글랜드 2부 18위 무무패 승패입니다. 스토크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는 선더랜드보다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스토크가 데드볼 상황에서는 영권 로우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학샤 바노비치의 킥을 믿어볼 수 있다는 평입니다. 물론 선더랜드의 클라크가 보여주는 클래스는 조심해야 하나 중원이 파이터로 가득한 편이라서 1차적으로 저지선을 구축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높이에 약한 선더랜드가 공중볼에 강한 팀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일 것입니다. 스토크는 리그에서 가장 선 굵은 축구에 강한 편이고 이는 최근 전적으로도 증명되는 중입니다. 물론 오픈 플레이에서의 스토크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생각할 때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낫기는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니스와 FC 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프랑스 1부 2위 패승 무패승입니다. 니스는 메스 같은 팀을 더 상대하기 까다로워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상대가 압박을 하면 이를 벗겨내고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을 선호하는 속공 양상 팀이기 때문입니다. 메스가 니스를 상대로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니스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입니다. 니스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한 골로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나 올 시즌 14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골 자체가 없습니다. 메스 프랑스 1부 15위 패패패 무패입니다. 공격력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득점으로 별 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내리게 되면 PSG조차도 음바페의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 후반에 뚫는 데 성공할 정도로 상대를 꽤 고전시키는 편입니다. 1대3으로 패한 PSG 전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수비 상황이 긴 상황이 잦아서 후반전에 수비가 흐트러지는 면모는 있는 편입니다. 니스가 2위라서 배당을 상당히 낮게 받았지만 효율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메스 같은 하위권 팀을 상대로 오히려 더 고전하는 편이고 메스도 PSG 정도를 제외하면 다실점으로 무너지는 양상은 적게 보여준 편입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언더 2.5가 될 듯합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AS 모나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1부 7위 승무승무무입니다. 공격력은 중원에서 창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이탈한 기색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량 중심의 전술로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밸런스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메양 정도를 제외하면 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가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아주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나코 프랑스 1부 4위 승패무패승입니다. 이기는 경기에서도 원정에서는 실점을 내주는 편입니다. 쓰리백의 중앙 수비수 마리판의 커버 범위도 상당히 좁은 편이고 결정적으로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윙백 자리가 사실상 전멸 상태라는 점도 꽤 치명적일 것입니다. 물론 리그 최고의 찬스메이커 골로빈이 있는 상황에서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화력에서 기복을 보이지는 않는 편인데
마르세유의 수비력과 모나코의 차이는 현재 페이스를 감안하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모나코의 수비 뎁스 특히 윙백 공백이 매우 큰 상태고 원정에서는 3백 중앙 커버 문제로 인해서 실점률이 상당히 능한 편입니다. 모나코의 화력이 홈 원정을 가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르세유의 수비력이 활동량 기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세유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레버쿠젠과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독일 1부 1위 승승승승승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와의 매치에서는 두 팀의 특성답게 난타전이 전반적으로 많이 벌어졌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레버쿠젠이 화력으로 메넨글라트바흐를 잡아내는 경우가 많았던 편입니다. 일단 메넨글라트바흐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고 해도 빠르고 정확한 패스워크로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 특성이 있어서 레버쿠젠이 상대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보이던 편이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2위 무패승승패입니다. 플레아와 페포크를 활용한 공격력은 바이언,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에게도 실점을 각오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라인을 내려도 배후 공간 움직임을 자주 놓치는 수비진의 집중력이라고 볼 여지는 클 것입니다. 레버쿠젠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진의 혼선을 꽤 잘 주는 편이고 특히 원정에서 경기당 3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의 특성상 수비가 버텨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레버쿠젠도 메넨글라트바흐의 역습 성향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패스워크로 상대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유려함을 생각하면 여전히 배후 공간 침투의 약점이 뚜렷한 메넨글라트바흐 수비가 버텨줄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레버쿠젠이 오버 3.5 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